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 며칠 사이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다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위가 몰려오자 그동안 텅 비어있던 인제지역 덕장에는 요즘 황태를 말리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덕장으로 들어오자 인부들이 달려들어 분주하게 하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에 실려있던 것은 바로 명태. 그동안 동해안 창구에 보관돼 있던 명태가 최근 들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덕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12월 중순부터 명태를 내다 걸었으나 올해는 날씨가 춥지 않아 한 달이나 늦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내걸린 명태는 이곳 인제에서 앞으로 2달 동안 맑고 차가운 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맛있는 황태로 변하게 됩니다. 해발 350m에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한 강원도 인제 용대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황태를 만드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인제 지역 덕장에 걸릴 명태는 모두 1,500만 마리. 이곳에서 낮 기온이 영상 4도를 넘지 않는 날씨가 2주가량만 계속되면 최고 품질의 황태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장기 예보도 보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가까이는 그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아서 올해 생산량에는 전체 생산량이 약간 차질이 있지만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춥지 않은 날씨보다 명태 물량과 가격 때문에 황태 만드는 사람들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명태 쿼트량을 크게 줄이면서 덕장에 들어오는 명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2배로 뛰어올라 내년 황태 소비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벌써 고민입니다. 이 밖에 최근 내린 겨울폭우로 상당한 물량의 황태가 이미 상품 가치를 잃어버리는 등 유례없는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서는 49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후보자가 많아졌는지 또 명과 암은 없는지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을 석 달 앞둔 현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도내에는 4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같은 기간 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4배의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예비후보자는 1,500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탁금 제도 변경이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 기탁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제57조는 효력을 잃게 됐고 기탁금을 돌려주는 새로운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 정치 신인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후보 난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따라서 또 후보자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동반이 돼야 좋은 사람을 뽑고 여기에 정당 이름 알리기 전략으로 예비 후보들이 대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 소속 정당별 예비 후보자 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1월 16일 오후 4시 현재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비후보는 600명이 넘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의 후보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수가 급증하면서 후보 등록에서 교육,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법 안내, 위반행위 감시 단속 활동도 늘어나 추후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위촉하여 감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당 공천이 끝나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6일과 27일까지는 예비 후보자가 넘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역 자원시설세 신설 대신 사회공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게 한 달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금 신설을 주도했던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산업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걸 염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온 시멘트협회는 법안을 철회하면 자발적인 지원 형식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1년에 250억 원 정도 공장 주변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의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설 입법을 추진해온 이철규 국회의원은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해 삼척, 그다음에 강릉의 옥계 지역, 그다음에 영월 지역, 그다음 제천까지 단양 제천 이쪽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협회하고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시멘트 협회는 회원사들이 지금도 매년 100억 원 정도 공장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가 지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투명한 집행이 전제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멘트협회는 이와 관련해 일단 법안이 철회되면 회사별로 지역사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전북 익산의 집단 암 발병 이후 횡성의 퇴비공장 밀집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검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퇴비 공장과 인접한 횡성의 한 마을입니다. 현재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공장 가동 이후 10년 동안 9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퇴비 공장을 지목한 뒤 주민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실제로 횡성군이 주변 악취와 토양오염을 조사했더니 부지경계에서 배출 허용 기준의 2배, 배출구에서는 1.3배를 초과한 복합 악취가 검출됐습니다. 토양오염은 2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도 비료공장 부지 경계에서 배출 허용 기준의 6.6배에 달하는 악취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배출가스가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사후 조치도 과태료와 시설 개선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주민 건강조사도 일반적인 방문 이동진료 수준이어서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주민들은 건강 이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며 건강검진 결과와 사망 진단서 등을 모아 국민 청원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짜 사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더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밝혀주셨으면. 횡성군은 퇴비공장 주변 지하수 샘플을 채취해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고 공장 주변 고사목의 원인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말 그대로 실태 조사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적으로 목표액 4,257억 원 가운데 86.2%인 3,669억 원이 모금돼 나눔 온도는 86.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3억 원의 목표 금액 가운데 66억 9천만 원이 모금돼 나눔 온도는 65.1도로 경남 57.4도에 이어 전국 17개 지역 모금회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난해 산불과 태풍 등 재난재해 때 많은 기부가 먼저 진행됐고 경기 불황에 따른 고액 기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웃 돕기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도내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4개 분야 12개 핵심 지표가 결정됐습니다. 4대 분야에는 서민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중소기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확산, 그리고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해당됩니다. 12개 핵심 지표는 서민금융 대출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 강원 상품권 판매 금액 증대 등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등을 합쳐 모두 3,600억 원의 예산이 이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따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도교육청과 춘천, 원주, 강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인별로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오늘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29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감경이 무산되자 태백 지역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책임 감경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다음 달 26일 광해관리공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태백 현안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 등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가 일주일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부교 낚시터와 루어 낚시터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교 낚시터는 최대 500명, 루어 낚시터는 최대 100명으로 운영되며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오전권과 오후권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송어 반출은 한 사람당 2마리로 동일하며 매주 금, 토요일에는 부교 낚시터에 한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낚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인 태백시 365 세이프타운이 연간 방문객 10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365 세이프타운의 방문객은 10만 6,087명으로 지난 2015년 10만 6,7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개장한 365 세이프타운은 2016년 7만 5천여 명, 2017년 8만 9천여 명, 2018년은 7만 1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태백시는 4D 체험관 리뉴얼과 VR 신설 등 체험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이 방문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적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던 의료 데이터를 익명 처리된 형태로는 상업 목적으로도 사용할 길이 열린 만큼 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같은 세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축적해온 의료 관련 빅데이터인 메디비즈 플랫폼을 활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농 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 영월에도 조성됩니다. 마을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해 만들어질 예정이며 올해 모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5곳에 들어섭니다. 조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에 비치된 사업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 그리고 빈집 사용 승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양한 환경 정보와 정책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달하는 SNS 국민기자단을 모집 운영합니다. SNS 국민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 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며 원주지방환경청 역점 사업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현안까지 전반적인 환경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달 2월 2일까지 모집을 하며 올해부터는 그래픽과 작가, 영상 부문으로 세분화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연간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과 연간 강원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는 모두 81만 1000명으로 지난 2018년보다 2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내 고용률도 62.3%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오르며 처음 집계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고용시장은 주력 산업인 관광업을 중심으로 활성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별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1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